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워홀 가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 공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영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워홀 영어라고 치면 정말 많은 영상이 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영어 공부 정말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토익은 900이 넘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와서 영어를 하는 게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워홀 국가로 생각하시는 곳이 호주 또는 가끔 가다 뉴질랜드, 캐나다일 텐데요. 캐나다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남반구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영어 발음이나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는 미국식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했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영어를 나쁘지 않게 하는 상태에서 와도 초반에 악센트랑 강세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왜 영어를 많이 하고 와야 하냐면요. 어홀에 온다는 건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20살이 다시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20살에 처음 독립을 하면 집도 구해야 하고 학교도 등록해야 하고 친구도 사귀어야 하고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놓이잖아요. 여러분이 몇 살인지와 관계없이 워홀에 오시면 그 20살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한국어로 해도 사실 차를 사고 집을 계약하고 직장을 구하고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영어로 그 모든 과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노력과 영어 실력이 요구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기세가 좋으신 분들 있죠. 일단 두드리고 보는 분들, 내가 영어 실력이 좋지 않지만 기죽지 않고 가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셔도 그런 기세와 자세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처럼 그냥 평범한 내향인, 평범한 사람인 경우에는 영어 공부를 그냥 많이 하고 오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가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럼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 방식을 다른 언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 그게 잘 되는 거 보면 나쁘지 않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영어 컨텐츠를 많이 들으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 뻔한 얘기여서 사실 그게 다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토익으로 예를 들면 500점에서 700점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영어 컨텐츠를 무조건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팟캐스트, 넷플릭스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막을 끄고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켜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핵심은 하루 종일 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시든 이불을 정리하시든 빨래를 개시든 버스에 타시든 그냥 영어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영어를 계속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영어의 그 사운드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 사운드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rabbit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 인지해서 rabbit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게끔 이 인풋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아기들로 치면 영유아 시기랑 비슷한 거예요. 영유아 때 엄마 아빠가 계속 말을 걸어주잖아요. 그런 환경을 내가 신생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저희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언어 공부는 스테이지별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 스테이지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줘야만 다음 레벨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귀를 틔우셨으면 이제는 표현을 많이 인풋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사용하는 어플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I'm snowed under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I 아시죠? I'm도 알고 snow도 알고 under도 알아요. 나는 이 모든 단어를 알지만 이 뜻을 몰라요. 그죠? 미드를 계속 보시다 보면요. 이제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똑같이 딕테이션해서 따라 쓸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단계가 오면 이제 영어 인풋과 표현을 굉장히 많이 늘리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의미로 연결하는 게 어렵다. 이 단계까지 도달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공부법을 도입할 단계입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 케이크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 돈 재산입니다. 이 어플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네이티브스러운 표현을 굳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 어플 안에서 다 큐레이팅 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퀴즈랑 포스를 가장 많이 쓰고요. 퀴즈에서 나오는 표현 같은 것들 퀴즈 풀면서 이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한국어 뜻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뜻 보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직접 말로 뱉어보고 클릭해서 그게 진짜 영어 표현이랑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어플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I'm snowed under도 케이크에서 배운 표현이랍니다. 두 번째는 구동사를 잘 써야 한다는 건데요. make, let, have 이런 동사들을 전치사랑 같이 붙여서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요. 우리가 자주 외우는 단어장에서 나오는 단어들보다도 이런 구동사나 콜로케이션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쓴다는 걸 해외 생활하면서 느꼈는데요. 이런 걸 가장 공부하기 좋은 책이 네이티브 영어 표현력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통번역 대학원이나 통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챙겨보는 바이블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이 책을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어요. 스터디는 하루에 이 책에 나오는 문장 3문장을 외워서 한 달 동안 100문장을 통암기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식이기도 하고 효과를 많이 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스터디를 개설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여기 보면 한글로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스스로 한번 직역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직역을 하면 네이티브 표현보다는 한국인이 영어를 공부해서 나오는 그 표현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약간 충격을 받고 네이티브들은 어떻게 쓰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충격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었음을,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때 그 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틀리셔야 돼요, 여러분. 틀려야 기억에 남습니다. 틀리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대로 된 문장을 열심히 암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암기한 다음에 노션에 직접 옮겨 쓰면서 내가 외운 게 맞는지 내가 외운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을 시키는 공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보면서 누적 복습이 되게끔 이렇게 2가지 공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을 많이 하셨으면 아웃풋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예전에 아웃풋 할 때는 스픽이란 어플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이게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AI 튜터랑 말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어플이나 코스로 된 걸 원하신다 하면 스픽을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챗GPT랑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의 표현의 교정 정도를 기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챗GPT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뉴질랜드 왔을 때 한 달 동안 수업을 이제 지원해 주셔서 TLC라는 곳에서 수업을 듣게 됐는데요. TLC 수업이 제일 좋았던 거는 일상이랑 비즈니스 수업이 따로 되어 있고 선생님께서 활용하시는 수업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마인드맵으로 소재를 정리하고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제가 어떤 표현을 하면 그게 좀 내추럴하지 않거나 다른 좋은 표현으로 확장할 수 있을 때는 확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깨달았죠. 아, 내가 지금 이 제한된 표현을 쓰고 있구나. 이걸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같은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표현 하나를 생각하고 궁금한 게 생기면 노트에 적어두고 또 찾아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가 제 회화 공부 방식이고요. 요약하자면 첫 번째, 소리 단위, 소리 자체에 익숙해져라. 그것이 어떤 컨텐츠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컨텐츠로 꾸준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영국식 영어를 할 때는 영국 드라마 중에는 보디가드를 재밌게 봤고요. 미국 드라마 중에서는 나이트 에이전트랑 볼드 타입. 근데 지금은 한국에 이게 서비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들 보시는 에밀리 파리에 가다 뭐 요렇게도 봤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많이 들어서 일단 영어의 귀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이제 그게 소리로 들리는데 의미로 잘 연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케이크나 이제 부동사 사전처럼 직접적으로 표현을 인풋해 줄 수 있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입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쉐도잉 같은 것도 좋고 말을 많이 시키는 어플을 쓰셔야 돼요. 스픽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요. 전화 영어나 영어 수업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3가지 과정을 잘 종합하시는 게 언어 공부의 방법이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원서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원서 공부법을 들고 올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